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를 하고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여를 해가지고 세대 분리를 통해서 이제 1가구 1주택을 만들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리고 신고까지 했죠. 이게 나중에 세무당국에 들통이 나서 그 세금을 무려 1억 5천을 추징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분이 어떤 그 일종의 편법을 썼는데 걸렸나,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세금 당국이 뭘 지금 하고 뭘 의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A씨라는 사람이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한 채를 대학생 아들에게 증여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한 집을 증여를 해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세대 분리를 시도합니다. 아들을 친척 집으로 옮겨서 세대 분리를 해요. 그런 뒤에 A씨가 남은 한 채, 아들에게 증여하고 남은 한 채가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팔아요. 매도를 하고 나서 이게 5억의 시세 차익이 생겼어요. 5억의 시세 차익이 생긴 거를 이제 한 채니까 1가구 1주택이라고 판단을 해서, 양도세 신고를 여러분 자진 신고해요. 집을 팔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세무서 가가지고 양도세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해요. 누가 뭐 양도세 얼마 나왔냐 이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가구 1주택이고 비과세다 판단을 해서 비과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국세청이 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이 실제로는 부모와 떨어져 살지 않았고 생활비도 계속 지원받고 있고 형식적인 세대 분리였으므로 이거는 탈세를 위한 목적이었다, 탈세를 위한 세대 분리였다 판단해가지고 양도세, 그러니까 2주택으로 판단한 거죠. 2주택으로 판단해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적용을 해서 1억 5천을 추징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대 분리를 통해서 1가구 1주택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라는 상황들, 이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저거 다 걸릴 텐데 세대 분리를 해서 양도세 추징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이것만 가지고 좀 따져볼게요. 왜 걸렸는지. 사실 세대 분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만히 보고 세대 분리를 했다가, 그러니까 문제는요, 양도세를 사실 신고하고 바로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근데 양도세를 신고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세무,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신고됐겠구나라고 안심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오냐? 최소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옵니다. 원래 그냥 양도세 내가 잘못 신고해서 냈으면 그냥 그 신고 정정해가지고 그냥 내가 내야 될 거 내면 되는데, 나중에 나오잖아요. 3년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까지 나온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는 문제되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친척 집으로 지금 주소 이전을 했죠. 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은 기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친척 집으로 옮겼는데, 친척 집으로 옮겼어요. 근데 만약에 친척 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척 집이 완전 폭탄을 맞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이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되는 거거든요. 세대원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세대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친척집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2주택으로 인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분리를 할 때 남의 집으로 주소 옮기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왼수되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당하고 이럴 수 있어요. 남의 집으로 옮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집으로 옮기면 안 돼요. 만약에 옮기더라도 무주택인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주택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학생 아들이잖아요. 대학생 아들의 세대 분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봅니다. 대학생 아들은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따로 원래 그냥 혼자 나가서 살더라도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안 하냐?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국가잖아요. 자, 누구나 집을 2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걸 각자 하나씩 나눠 가지면 1가구 1주택이 돼서 양쪽 다 비과세를 받아요. 근데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를 받죠. 이게 몇 억이 되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러면 다 누구나 이걸 시도하게 돼 있어요. 시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70년대부터 행해왔던 나라예요. 그러면 세무 당국이 멍청할까요? 이걸 경험을 통해서 다 이걸 행하겠구나 해서 이 꼼꼼하게 막는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냐? 자녀의 세대 분리 요건을 되게 깐깐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성인이어야 돼요. 성인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성인도 인정을 안 합니다. 대학생, 특히 대학생은 인정 안 해요. 왜? 자, 대학생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죠.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일단 세대 분리를 대부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실제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원칙적으로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웬만하면. 물론 이게 적발되느냐 안 되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다시 합쳐요. 다시 합칩니다. 팔고 나서 다시 합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국세청에서 봐서 그냥 그 당시에 판 당시만 판단하지 않아요. 전후 시간 텀을 쭉 둬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세금 당국에서. 그러면 세무 당국에서 판단하면 세대 분리를 잠깐 했다가 집을 팔고 다시 합쳤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었다. 충분히 추정할 만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는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나중에 바로 합치면 안 돼요. 바로 합치려면 합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대부분 인정을 해주는 그 근거 큰 두 가지가 뭐냐면 직장과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근처였겠죠. 직장이 그 근처였을 겁니다. 근데 직장이 집 근처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팔고 세대를 합치는 그게 직장 때문에 옮긴 근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뭐 대학원이나 이런 어쩔 수 없이 지역 배정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로 옮길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럴 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인 자녀면 사실 학교는 해당이 안 되겠죠. 대부분 이제 직장 정도여야 이렇게 주소 이전이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학생이었잖아요. 대학생이 친척집으로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다시 올 만한 근거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법을 금융당국은 모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편법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법이 촘촘하게 막아져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국세청의 의지 문제입니다. 요즘에 국세청의 사실 움직임이 조금 수상합니다. 뭐예요? 굉장히 조금 적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좀 의심이 가는 사례가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 세금 추징당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증여세, 그 다음에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한 탈세를 적발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탈세할 사람들은 예전부터 했겠죠. 예전부터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를 그 전에도 잡아낼 수 있겠죠. 잡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요즘 하느냐? 그러니까 요즘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요즘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의문과 아니면 불만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추정을 해보는 건데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세금 그러니까 일종의 재정이죠. 재정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 세금이 줄어요. 근데 지금 나갈 돈은 많아요. 이럴 때 가장 쉽게 그리고 반발이 없는 상태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탈세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돈을 거둬들이는데 일반 국민에게 야 우리 돈 부족하니까 니네들 더 내 이러면 반발이 엄청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탈세한 사람들을 잡아내서 추징하게 되면 일도 정말 잘하고 공정하구나. 그러면서 돈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게 크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연예인들을 탈탈 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리를 좀 제대로 못한 사람들 지금 생각보다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탈세 혐의 해가지고 몇 억씩 추징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잡아내고 하기 좋은 게 지금 증여하고 양도세 탈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다 세무사를 끼고 있고 세무사와 상의해서 뭐 약간 절세와 탈세의 범위를 이렇게 오가는 그런 거를 이제 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예인들인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도움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상식이나 바운더리 안에서 이게 일종의 탈세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쉽게 적발될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당국에서는 이제 넉넉히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증여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예요? 2020년, 21년이에요. 딱 지금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행하기 딱 좋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도세 탈세도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타이밍이 언제예요? 2020년, 21년입니다. 그죠? 그때 팔면서 시세 차익이 엄청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양도세 내는 거 아깝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탈세를 시도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무당국에 아마 집중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도시가 있어요. 양도세를 많이 추징당할 텐데 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 세종입니다. 세종에 집을 한번 보러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부동산에 갔더니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빈집이 엄청 많았어요. 가격은 올라 있는데 빈집이 그리고 매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왜 안 나와 있냐 봤더니 실거주 요건을 채우느라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빈집으로 놔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소지를 거기다 옮겼다는 얘기예요. 주소지를 옮기고 지금 실거주로 일종의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야 주소지만 옮기는 걸로 저게 적발이 안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적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주소지만 옮기는 거. 왜? 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근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교를 다녀야 돼요. 학교를 다니려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고 세종을 집을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세종에다가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이사를 주소지를 옮겨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부부가 다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자녀도 전학을 가야 됩니다. 근데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전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죠. 그러면 전학 안 가려면 주소지를 여기 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도 주소지를 두고 세종에도 주소지를 둬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추정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부부 세대 분리입니다. 부부 세대 분리.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부부 세대 분리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요건, 법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게 그냥 세대 분리했으니까 1가구 1주택이야.
각자 부부 재산 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대 분리 해가지고 하면 부부가 원래는. 근데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비율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대부분 이사를 가지 않고 주소만 옮겼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세대 분리했으니까 양도세 1가구 1주택 면제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신고할 거란 말이죠. 나중에 팔고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물론 그건 있어요. 세종이 또 공무원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럼 공무원끼리 짬짬이, 이거는 진짜 최악이죠. 이거는 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징당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공무원들 짬짬이일 가능성이.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할 때 무슨 생각으로 공부를 했냐면, 법을 공부하면서 외우기보다는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일종의 탈세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와, 저 진짜 우리나라 법에 탄복을 한 게 뭐냐면, 일반인이 머리를 써서 내가 탈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는 거의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습니다.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강사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막 했을 때, 와, 진짜 다 막혀 있네. 거의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적발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원래는 규정상으로 보면 웬만한 거는 다 적발되게 되어 있다. 지금 세무당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소위 말하는 지금 탈세를 적발하고 엄청난 금액을 지금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당국, 세무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금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세금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내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탈세로 적발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세금 내야 될 상황이다. 그럼 내고 말아야지. 그걸 억지로 막 세금 안 내려고 막 만들다가는 나중에 4년, 5년 지나서 가산세까지 맞는 거예요. 가산세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낼 거 내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세금에 대한 부분도 하나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세무당국이 심상치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탈세, 추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